사실은 제가 20수 만에 합격했거든요.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20번 시험 치렀답니다. 와, 우리 재수 아무것도 아니고 삼수, 사수 아무것도 아니네요. 네, 이게 쑥스러웠습니다. 교수님 잘생기셔가지고 옆에서 에이, 훨씬 미녀 옆에 제가 있어서. 교수님, 교수님 너무 우리 구독자분만 봐주시네요. 그럼 저도 한번 좀 봐주세요. 지금 저한테 어떤 질문을 할지 제가 사실 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카페인카TV의 카페인입니다. 오늘 여러분, 제가 정말 어렵게 세상에서 부동산 학개론을 제일 잘 가르치신다고 소문이 난 이분을 제가 오늘 모셨습니다. 여러분, 이분 누구신지 아시는 분 많이 계시죠? 누구신지 한번 여쭤볼까요? 교수님, 누구세요? 네, 저는 부동산 학개론을 강의하는 이동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동기 교수님, 반갑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제가 듣기로 작년에 31회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작년이 아니고 재작년. 다시. 교수님께서는 30회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사실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우와. 어떻게 공인중개사 수험생들을 위해서 늘 강의하시느라고 시간에 쫓기실 텐데 언제 공부하셨대요? 뭐 틈틈이 했죠. 틈틈이 했는데 아무튼 엄청 기뻤습니다. 합격하는데. 아니 여러분, 틈틈이 공부해가지고 이게 따지는 자격증인가요, 여러분? 와, 틈틈이 공부해가지고 절대 안 되는 시험인데. 교수님, 그 노하우가 어떻게 되는지 꼭 좀 밝혀주셔야겠습니다. 이제 다 밝혀드리는데 일단 이제 열심히 해야죠. 열심히 해야 되는데 사실은 제가 20수 만에 합격했거든요.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20번 시험 치렀답니다. 와, 우리 재수 아무것도 아니고 삼수, 사수 아무것도 아니네요. 네, 제가 처음 이제 1차 합격하는 거는 1999년인가? 그때 처음 1차 합격을 하고 1999년에 1차 합격. 계속 1차만 합격하고 이제 2차는 떨어지고 했었는데 이제 2010몇 년도인가? 이게 나도 정말 이제 합격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렇게 뭐 합격하려고 시험 본다기보다는 그냥 시험 보러 가는 거지 뭐 이렇게 이제 꼭 이렇게 이 올림픽 정신으로 있잖아요. 올림픽 정신 나왔습니다. 강의하는 사람이니까 강의하는 사람이 이제 어떻게 문제가 나오는지 이렇게 뭐 1차만 주로 이렇게 하니까 2차는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계속 1차만 합격하고 2차 시험은 아예 시험장에도 안 가고 어떤 때는 뭐 가기도 하는데 이제 별로 성의가 없었던 거죠. 근데 2016년도인가 한 번 이제 시험을 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공부를 좀 했죠. 공부를 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죠. 안 되고 이제 몇 년 전에 이제 제 와이프가 이제 합격을 했어요. 합격을 했는데 사모님께서 했는데, 먼저 합격하셨네요. 그리고 합격하더니 저보고 자꾸 1차형 인간이라는 거요. 1차형 인간이라고 사모님이 놀리셨답니다. 자꾸 1차만 합격하시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소리 듣지 말아야 되겠다고 그때 이제 공부를 좀 시작했죠. 공부를 그때 이제 시간을 좀 내서 했죠. 역시 사모님의 잔소리가 약발 최고입니다. 약발 최고. 했는데 역시나 이 시간이 적으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그게 29회인가 그랬어요. 29회 시험을 보고 나오면서 이 시험 공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내년에는 좀 일찍 시작해야지 해서 그때가 1차 합격했거든요. 2차가 안 됐어요. 2차가 안 됐는데 30회 때 이제 2차를 좀 일찍 시작했죠. 일찍 시작해서 2차만 하면 되니까 뭐 공법 뭐 이렇게 또
공시법 여기 이제 두 과목을 좀 집중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중개사법하고 물론 이제 중개사법 점수가 나와야 되니까 중개사법도 해야 되지만 양이 워낙 공법이 많으니까 그래서 그거 위주로 하고 세법은 조금 덜 신경 썼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합격을 했습니다. 합격을 했는데 29회 1차 합격, 30회 2차 합격. 와!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어떤 이제 그 기대를 가졌는가면 보통 이제 우리 강사들은 10월 마지막 수업 끝나고 한 2주 정도, 3주 정도 여유가 있어요. 근데 그 시간 동안 어디 해외여행을 간다거나 뭐 다른 뭐 그 활동을 좀 하는데 저는 늘 그것을 못했거든요. 이게 이제 그 압박 때문에, 시험이라는 압박 때문에. 2차 시험 보러 갈 것도 아니면서도 그 2차 시험 원서는 내놨으니까 늘 그렇게 이제 못했었는데 20년 동안. 근데 이제 작년에 이제 드디어 이제 갈 기회가 됐잖아요. 이제 그 재작년에 합격했으니까 내년에는 반드시 이걸 하겠다. 그랬는데 이런 코로나 때문에 맞아요. 이제 그것도 못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교수님, 어떻게 그 시험을 위한 준비는 아무리 짬을 낸다고 해도 교수님 수업하시고 하는데 시간이 정말 안 나셨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짬을 내셔서 어떻게 공부를 하셨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근데 이제 뭐 일단 절대적인 공부를 이제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하죠. 공부를 하려면은. 근데 그 시간이 이제 보통은 우리 강사들은 오후 시간이 좀 남죠. 오후 시간에 남는데 사실 그 오후 시간을 보통은 뭐 원고 작업한다거나 이런 데 쓰기 때문에 사실 그 오후 시간은 공부하기가 쉽지 않고요. 주말로 주로 시간을 내야 되죠. 주말에 좀 시간을 내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제 이동 시간이 많으니까 이동할 때 이제 학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썼죠.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공법 같은 경우에는 법 조문을 많이 봤거든요. 법 조문을 보는 앱이 있습니다. 그 앱이 무슨 앱인가 하면 공법 법 조문을 보는 앱이 있다고 하시네요. 앱이 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법령정보센터. 네. 그 이제 그 법 과목은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뭐 이제 부동산학교 보는 거 아니었지만 법 과목은 법 조문에 대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법 조문만 잘 알면은 점수 고득점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뭐 중개사법도 다 법 조문이 있는데, 중개사법은 워낙 법 조문이 작으니까 아주 세부적인 것까지 막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다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공법은 그렇게까지 깊이 있는 거는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법률하고 시행령도 잘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법률 정도 나오니까 일단 이거는 이 국가법령정보센터 들어가면 이게 법률하고 시행령을 다 동시에 볼 수 있습니다. 법률 보고 이렇게 대통령령으로 한다 하면 대통령령을 터치를 하면은 바로 대통령령 해당 조문으로 넘어가니까 굉장히 편해요. 그래서 그거를 굉장히 많이 봤죠. 그러니까 와, 여러분 이거 아셨어요? 저는 정말 몰랐던 방법이에요. 여러분 인터넷에 꼭 한번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정말 활용을 잘했어요, 저는. 그래서 그 국계법, 특히 국계법, 건축법, 이거는 거의 그 이제 이 어플리케이션으로 공부했다고 해도 거의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법조문을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동할 때는 이렇게 뭐 따로 책을 들고 이렇게 보기도 좀 어려우니까 법조문, 그러니까 평소에 중요하다고 이렇게 수업 들을 때 표시된 것들이 있죠. 네. 그런 것들 위주로 이렇게 법조문을 읽는 거죠. 네, 그리고 경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한다 그러면 대통령령을 터치를 하면 바로 대통령령으로 넘어가니까 대통령령이 뭐 있는지 보고 이게 너무 세부적인 거다 싶으면 그냥 그런 것들은 버려버리고 법률이 중요하니까 시행령보다. 그래서 굉장히 큰 도움을 받았어요. 이 어플리케이션. 그게 큰 도움이 되죠. 공법은 그래요. 그러면 기본서는 기본적으로 다 읽어보셨나요? 아니요, 기본서 볼 시간이 없죠. 시간이 없죠. 근데 정말 교수님도 시간 없으셨지만 시간은 없는데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따고 싶고
그리고 방법은 모르겠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지, 기본서를 과연 정독을 해야 할지 아니면 기본서 안 보고 요약집으로 넘어가도 되는지 그 노하우를 한번 가르쳐 주세요, 교수님. 네, 이제 그 공부라는 거는요, 그 자기가 갖고 있는 시간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시간이 많은 사람이 확실하게 합격하기 위해서 차곡차곡 밟아나가야 되는 그런 학습 방법도 있는 반면에 시간이 없는 경우에 그 제한된 시간에 어떻게 하는지 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여러분, 지금 4월달이잖아요. 6개월 남았어요, 시험까지. 자, 그러면 이때 어떤 공부 방법으로 진행을 해야 가장 효과적인지 교수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죠. 지금 6개월 남은 시점에서 1차와 2차를 동시에 준비한다. 네. 만약에 그렇다면은 제가 만약에 지금 이제 시작을 한다면 일단 기출문제집을 구매를 할 거예요. 기출문제집을 구매하고 물론 기본서도 있으면 좋아요. 왜냐하면은 내가 기본서를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보는 게 아니라 기출문제집을 보면은 단원별이에요. 단원별 기출문제집. 단원별 기출문제집 보면은 어디가 많이 출제되고 어디가 적게 출제되는지 이제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많이 출제된 부분 위주로 그 부분 위주로 이제 그 기본서를 보는 거죠. 또는 요약집을 보든가. 그러니까 그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한데요. 그 기본서를 안 보고 요약집으로 해도 되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면 기본서를 봐야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사람들마다 그 선취 학습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은 못해요. 일주일로 말은 못하는데 그래도 나 좀 집중 읽었다 하는 사람들은 굳이 기본서 안 봐도 돼요. 그런 사람들은 요약집에 기출문제집에 이런 정도만으로도 돼요. 근데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참고 정도는 할 필요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요약집을 보다가 내가 이 부분은 요약된 자료로는 좀 잘 모르겠다. 그럴 때는 기본서를 좀 참고를 할 필요가 있으니까 그때는 기본서를 좀 볼 필요는 있어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워낙 시간이 없으니까 기본서를 볼 시간이 없어 아예 기본서를 안 봤죠. 그리고 사실 우리같이 강의를 하는 사람은 이 분야에서는 전문가라고 봐야 되죠. 프로라고 봐야 되죠. 프로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굳이 기본서를 안 봐도 관계는 없어요. 근데 일반인들은 또 다를 수가 있죠. 일반인들은 대체로 이제 기본서를 봐야 될 수도 있고요. 또 안 봐도 되는데 아무튼 지금 시점이라면 그렇게 기출문제집을 분석을 해요. 분석을 해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단원이 어떤 단원이냐 이걸 이제 뽑는 거죠. 그래서 그 뽑아서 그 부분 위주로 이제 기본서를 보든 요약집을 보든 이렇게 이제 시간을 할애를 하는 거죠. 근데 뭐 다음에 또 이렇게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더 시간이 부족하다. 더 시간이 부족하면은 아예 이 요약집도 안 보는 거예요. 안 보고 그냥 기출문제집, 해설이 잘 된 기출문제집 단 해설이 잘 된 기출문제집을 집중적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나중에는 무슨 특강 자료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과목별로 그 특강 자료에 중요한 것들은 다 들어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봤어요. 기출문제집, 특강 자료, 특강 자료에 이제 중요한 건 다 들어있으니까. 그리고 기출문제집을 이제 풀다가 좀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간혹 뭐 조금 더 두꺼운 책을 그렇게 참고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시간이 더 부족한 분들은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갖고 있는 시간이 어느 정도의 여유가 있는지를 일단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한테 상담을 오시는 분들한테 늘 그렇게 말씀드려요. 지금부터 시작해도 일이 많은 사람들은 시간이 부족한 거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뭐 직장생활도 해야 되고 뭐 그런 사람들은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불과 얼마 안 돼요. 네. 그런 분들은 지금 시점이라 해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신이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저는 늘 상담하시는 분한테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나 이렇게 늘 확인하고 상담을 하거든요. 그러면 교수님 말씀에 따르면 기출문제집, 문제를 먼저 중심에 놓고 문제를 위주로 해서 거기서 파생시켜서 요약집을 보고 더 깊은 내용은 기본서를 봐서 확인해서 다시 문제로 돌아오는 그 과정을 추천해 주셨는데요. 특히 이 방법은 시간이 정말 없으신 분,
그리고 시험에 거의 다 임박해서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이 방법이야말로 직장인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시험 부족하십니다. 예. 그리고 제가 주위에 보니까 정말 공부를 잘하시는 분들, 뭐 석박사이신 분들도 이 시험에서 떨어지시던데요. 그 이유가 뭘까요, 교수님? 뭐 석박사라 하더라도요. 네. 이 분야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제 고졸과 다름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지금 이 과목들이 저기 대학교 1학년, 2학년 정도, 제2 정도까지의 수준입니다. 근데 이 분야를 이제 공부를 하지 않으신 분들은 처음 하는 거니까 고졸입니다. 다름없죠. 근데 다만 이제 공부하는 노하우는 좀 일반인들보다는 더 있겠죠. 그 석박사 하신 분들은. 그런데 교수님, 공부하는 노하우가 있긴 한데 결국에는 그 보통 학원이나 인강의 시스템을 다 따라오셨는데도 안 되는 이유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내용만 계속 파악을 하시고 결국에 문제 접근하는 거를 게을리 하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거든요. 그거는 충분히 일리 있죠. 그 보통 보면 기본서를 뭐 5회독 이상 해라 뭐 이런 선생님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다른 유튜버들 이렇게 경험담 얘기를 들어보면 기본서는 아예 보지 마라 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문제만 다 풀어라 이런 분들도 계신데 과연 어떤 게 좀 그래도 그나마 효과적일까요? 그게 말이죠. 다 자기 경험담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합격을 했다는 뜻이겠죠, 그분들이. 네. 그러니까 다양한 견해가 있다는 거는 다양하게 그렇게 합격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제가 생각하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취학습이 얼마나 돼 있느냐, 선취학습이 얼마나 돼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기본서를 좀 봐야 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그냥 문제만 뒷딱 풀어서 되는 사람도 있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흠이 꾸준히 따라왔는데도 불구하고 좀 안 되는 분들은 이렇게 문제풀이가 아직 덜 됐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내용을 이론적으로 이렇게 공부할 때 하고요, 이제 문제를 풀 때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네, 이게 문제를 맞아요. 풀어봐야 자기가 아는지 모르는지를 더 정확하게 짚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진짜 문제에 접근하는 거를 빨리 하는 게 좋죠, 교수님. 그렇죠. 언제쯤 문제 접근을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보통은 한 기본서 같은 경우에는 2번 정도, 일반인 기준으로 이제 선취학습이 돼 있는 사람들 말고 일반인들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기본서 최소 한 2번 정도. 기본서 2번 이렇게 2회독 한 다음에 문제를 접근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이시죠? 그게 가장이라는 표현보다는 이제 최소 2번은 봐야 문제를 풀 수 있는 상태가 될 거라는 거죠. 예. 그러면 보통 학원이나 인강 사이트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11월, 12월 과정은 아주 기초니까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 걸로 보고 1월과 2월에 기본 강의가 있는데요. 1월과 2월 기본 강의가 끝난 즈음에 기본서를 2번 통독을 하고 문제를 바로 적극적으로 문제 푸는 것을 도전하면 될까요? 만약에 2번 정도를 봤다면, 그러니까 보통 이제 1, 2월 과정이면은 이제 학원 수업으로는 이제 한 바퀴를 도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한 바퀴를 도는 과정에서 한 2번을 읽었다면은 그때는 이제 문제를 이제 풀이 들어가도 되겠죠. 이건 이제 문제풀이 들어갈 땐 이렇게 이제 단원별로 들어가는 게 좋죠. 예를 들어 챕터 1을 끝냈으면 이제 챕터 1의 문제만 푸는 거죠. 네. 챕터 2가 끝났으면 챕터 2의 문제를 풀고 그렇게. 네. 그러면은 기본 과정이 끝나고 문제를 풀 때는 기출 문제 가지고 하는 게 좋은 거죠. 그렇죠. 그러면 기출 문제라고 하면 작년에 출판된 기출 문제집을 한 권을 사는 게 좋을까요? 그럼요. 네. 그게 1, 2월쯤에 이미 기출문제집이 작년에 시험 봤던 게 반영된 기출문제집이 나오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느 시기에 출판되는지는 네. 잘 모르겠는데, 만약에 과수만 있다면 네. 이제 최근에 게 반영된 것이 좋겠고, 그렇지 않으면 그 전에 기출문제집은
그 전에 거 했는 것 해도 민법과 부동산 학교로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 1차 개정이 잘 안 되니까. 네네, 1차 과목은 개정이 잘 안 되니까 1차 과목의 경우에는 작년에 출간된 기출문제집을 한권 사서 아니면 구해서 보시는 것도 괜찮다고 하십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